어, 네, 추운 날씨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생정책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이 주관하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에 가담한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및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 현직 임원 등 11명을 부정거래,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우호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자신들의 주주 명부에 담긴 개인 정보를 계열사 삼성증권에 넘기고 삼성증권은 PB, 즉 영업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투명해야 할 금융회사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 제고를 통한 동등한 경쟁 촉진,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의 입법 취지를 완전하게 위배한 것인데요. 이를 규탄을 하고 금감원이 조사를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발언자가 많아서 이제 빨리 시작을 하겠는데요. 먼저 금감원 조사 촉구를 취지에 대해서 민변개혁입법특위위원장이신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자신의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삼성그룹의 주요 기업회사들인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계열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세조정, 주가조작과 같은 그런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불법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금융기관인 삼성증권이 고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들을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도록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을 얘기할 때는 단지 금융회사라 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금융기관과 같이 고객들의 주요한 재산들을 관리하고 다루는 부분들은 그 금융기관의 전문성에 입각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고객들을 위해서 영업을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삼성증권은 고객을 위해서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해준 것들이 아니라 자기 그룹의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런 불법적인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들은 금융정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그런 금융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전문적인 금융기관인 삼성증권은 불법적으로 삼성물산으로부터 고객들의 개인정보들을 넘겨받아서 그것을 자신들의 영업이나 활동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가게 되게 되면 결국 금융기관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고객들이 나를 위해서 전문적인 그런 분석과 자문을 해준다라는 믿음들을 갖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금융 질서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자본시장, 금융기관과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적어도 금융기관을 신뢰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삼성증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조속하게 삼성증권에 대해서 엄중한 제재를 할 것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9월 1일 검찰이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을 이제 기소를 했는데요. 뭐 그동안에 이제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한 이제 불법 행위는 뭐 수도 넘게 수없이 차고 넘치도록 많습니다. 승계를 위한 삼성의 뭐 불법 행위나 이런 거에 규탄 발언을 이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신 윤택근 부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미 국정농단 불식회계의 범죄자로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이재용 부회장, 해가 갈수록 불법 경영 승계를, 자신의 범죄를, 자신의 불법 행위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불식회계,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인수합병 문제에 기가 막힌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삼성바이오엑스 공장에 바닥을 뜯어내고 각종 자료를 산더미처럼 묻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시 뜯어서 다시 확인하는 이런 영화에 나올 만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거리를 할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범죄자를 9번이나 청와대에 불렀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며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재용 부회장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덕담을 합니다. 재판을 앞둔 범죄자에게 정권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여질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에서, 그리고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헌법재판소 모두가 길을 닫고 있습니다. 유독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이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주고 있는 이 정권, 촛불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 총수 구속하라.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법원에서도 범죄자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재벌 총수들의 이 만행, 유독 이재용 부회장에만 비껴가는 이 잘못을 규탄합니다. 저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재벌 총수들의 불법 경영 승계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버린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법원의 잣대, 재벌 총수들의 불법 행위를 이제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삼성 에버랜드 비롯된 각종 범죄 행위를 이제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범죄가, 불법 행위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눈을 어지럽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민주노총은 강력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구호 한번 외치고 기자회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장을 얘기하면은 마지막 네 글자를 3번씩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위반한 삼성증권 당장 조사하라! 고객 개인정보 총수 사익에 이용한 삼성증권 규탄한다! 금감원은 당장 삼성증권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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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삼성물산과 삼성증권의 어떤 불법 행위를 규탄을 하고 이게 어떤 그 총수 사익에 이렇게 회사가 뭐 계속 이렇게 그 이용을 되어오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이 되었는데요.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노총 부위원장이신 허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허건입니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서 등장했던 게 삼성그룹의 예전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이었고 박근혜 정부의 뇌물죄 수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보면은 그러한 사실들이 양파 껍질을 벗겨듯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제일모직의 주가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희화시키는 불법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전단을 완벽히 장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발표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가장 전 목적이 하나인 공정한 거래와 신뢰하고 신용 질서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삼성증권이 불법 승계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4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감은 윤석열 원장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밝힙니다. 금감원의 전 목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그리하여 근대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를 확보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근대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에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은 지금 당장 삼성증권이 자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금융감독원은 해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금융감독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그저께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원장이 분명히 밝힌 것처럼 철저한 조사를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불법 행위를 한 삼성증권과 그 관계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을 우리 한국노총은 100만 조합원과 함께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그 끝장을 지금은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 끝장을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을 구속시킴으로써 그리고 금융질서를 파괴한 삼성증권에 대한 심판을 함으로써 또다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금감원장이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서 삼성증권을 조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혐의가 이제 삼성증권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직접 조사 촉구서를 작성하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최덕현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삼성증권 위법 행위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조사 촉구인의 대리인 최덕현 변호사입니다. 삼성그룹은 기업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내에 금융 인류화 추진팀을 만들어서 삼성증권을 금융범죄 집단, 금융범죄단체로 만들었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증권회사가 고객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총체적인 금융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용,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불법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주가 조작 등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까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시장 경제가 완전히 후퇴하였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금융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감원에 삼성증권의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의결권 불법 권유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께서 국민에게 이 사건 삼성증권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이번에 엄정히 조사를 하시어서 제재 대상자들을 엄중히 제재 처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리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사실 이 조사가 재개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조사 촉구서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재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발언 듣기 전에 한 번 더 구호를 외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보호 의무, 충실 의무, 헌신짝처럼 버린 삼성증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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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당장 삼성증권 범죄 혐의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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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보호, 금융 건전화 위해 금감원은 삼성증권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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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위반한 삼성증권 당장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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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은 이렇게 삼성물산이 개인정보를 다 삼성증권한테 넘긴 거는 어떻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완전히 팽개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금융소비자 기망한 삼성증권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금융정의연대 김득기 상임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금감원은 하나하는 개인정보를 변호사들한테 법무법인한테 넘긴 것을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사건은 사실은 하나하는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선관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직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선관의 의무입니다. 이 선관의 의무를 삼성증권은 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분노스러운 것들은 삼성증권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이기도 합니다.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의 재산적 손실이 있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의 직원들이 삼성증권의 주주의 이익에 반하게 삼성재벌을 위한 구사대 역할을, 홍위병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개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손실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삼성증권 직원들은 마치 삐끼로 나서서 호객행위하던 것처럼 삼성물산 주주들을 향해서 합병을 권유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기망과 고객의 기망행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이 손실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에게 찬성을 거렸고 결과론적으로 찬성을 찍으셨던 분들까지 나왔습니다.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재판 말고도 소액주주들이 반대했던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가 하락됐다는 재판에서도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정신작 재판이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삼성물산의 행위 자체에 삼성증권이 관변단체로 나서는 그 정도를 떠나서 구사대 역할을 했다. 그 구사대 역할은 이재용을 위한 역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역할을 안 했다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관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삼성증권이 얼만큼 금감원의 감사를 방해하고 로비했는지에 대한 이유 자체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있었던 이 사건은 삼성증권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제재가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객들을 넘어서 그렇게 된다면 삼성증권의 고객들 정보 제공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삼성증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고객들의 명단조차도 삼성물산이 필요한다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른 계열사에 넘겨줄 수 있다는 단초가 되는 이 의심의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제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